초보 러너에게 겨울 러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달리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몸은 찌푸둥합니다. 이틀 쉬었는데도 회복이 전혀 안 된 느낌? 우리는 달리기를 더 잘하고 싶어서 몸을 밀어붙이기만 하고 회복은 그냥 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울엔 특히 제대로 회복하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계속 쉬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은 초보 러너를 위한 회복 루틴,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폼롤러 루틴까지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 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자, 본격적인 회복 루틴 소개 전에 딱 1분만 겨울에 왜 회복이 더 어려운 건지 짚고 넘어갈게요. 겨울엔 추운 날씨 때문에 러너들이 더 피로가 쌓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추우면 근육이 굳고 긴장합니다. 기온이 5에서 8도 이하가 되면 근육, 힘줄, 인대가 타이트해집니다. 몸이 열을 보존하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든요. 달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온몸이 긴장된 상태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직된 상태는 근육의 부하를 더 많이 가게 하고 미세하게 손상도 생기고 젖산도 더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큰 거고요. 게다가 활동량이 감소하는 겨울에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일상적인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회복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죠. 겨울만 되면 러닝이 일시정지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뛰고 왔더니 몸이 너무 무거워서 며칠 쉬었어요. 또 그게 길어지는? 그러니까 겨울에 러닝을 멈추게 되는 건 나의 의지 탓이 아닙니다. 겨울엔 그냥 쉬기만 해선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회복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회복 루틴 뭘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러너들은 보통 스트레칭과 간단한 휴식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이 뛴 날 러너들의 필수 루틴은 아이싱이죠. 여름에는 특히 좋습니다. 염증도 줄이고 붓기도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이미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이싱보다는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다른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온찜질이나 따뜻한 샤워, 러닝 후에 집에 오면 한 30분쯤 지나잖아요. 이때 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꼭 필요한 회복 루틴입니다. 달리기로 수축된 근육을 길게 늘려주는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땐 폼롤러가 답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후에 폼롤러를 하고 있는데요. 폼롤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잖아요. 한번 사두면 이래저래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폼롤러는 근막을 풀어줍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인데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같이 같은 부위만 러닝을 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근막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통이나 뻣뻣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런 부위를 폼롤러에 살짝 대고 내 몸의 무게로 가볍게 압력을 주면 단단하고 뭉쳐있던 근육이 좀 부드럽게 풀리면서 너무 시원해요. 혈류도 개선되고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근육통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러너를 위한 겨울 회복 루틴 정리하면 집에 오자마자 따뜻한 물로 씻고요. 스트레칭은 기본, 폼롤러를 꼭 추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폼롤러 사놓고 방구석에 방치해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PT를 간 첫날 PT 선생님께서 달리기 전에도 꼭 폼롤러를 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달리기 전에 폼롤러를 가볍게라도 하고 가면 제대로 워밍업 할 수 있다고요.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더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러닝 전에는 몸을 가볍게 깨운다는 느낌으로 짧게 각 부위 30초 정도씩만 진행하면 됩니다. 한 5분이면 끝나요. 목적이 명확해요. 몸을 부드럽게 준비하는 것. 짧고 가볍게만 하면 됩니다. 경직된 근육을 깨우고 가동 범위를 좀 넓게 확보하는 것.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살짝 근막을 이완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세요. 반면에 러닝 후에는 충분히 회복 목적으로 길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목적은 젖산을 배출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면 진짜 아플 수 있거든요. 근육이 타이트하게 뭉쳐 있어서 갖다 대기만 해도 악 소리가 나요. 조금씩 좋아지니까요. 아프신 분들은 체중을 덜 싣는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폼롤러의 시원함을 느끼시면 계속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장거리 뛴 날 근육통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달리기 할 때 많이 쓰이는 부위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종아리입니다. 러닝 후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 중 하나예요. 저는 여기 아킬레스건 약간 위쪽 부분을 주로 풀어주고 있어요. 발목 바로 위 힘줄인 아킬레스건을 직접 하는 건 위험해요. 너무 얇고 민감하니 그 부위보다 위쪽, 종아리 근육이 있는 부위로 진행합니다. 바깥쪽의 비복근과 종아리 깊은 곳에 있는 가자미근까지 잘 닿도록 여러 차례 풀어줍니다. 종아리를 앞뒤로, 좌우로 천천히 굴리며 풀어줍니다. 아프면 한 발만, 괜찮으면 반대쪽 다리를 꼬아서 무게를 조금 더 실어주세요. 달리기 중에 종아리가 뻣뻣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앞쪽 근육, 정강이에요. 외측, 바깥쪽 부위는 전경골근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부위를 폼롤러 위에 올려줍니다. 달리면서 자주 긴장되는 곳이니까요. 잘 풀어주셔야 돼요. 내 몸의 체중으로 지그시 눌러서 위아래로,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아픈 부분에 잠시 멈추고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자극이 잘 옵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풀어줘 볼게요. 풀고자 하는 다리를 기역자를 만들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댑니다. 반대쪽 다리는 발끝으로만 지지해서 몸의 무게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반대쪽 다리를 바닥에 대고 무게를 조금 덜 주고 하시면 돼요. 다음은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는 진짜 아파요.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폼롤러를 대고 움직여주는데요.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특별히 뭉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서 멈춰서 시간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진짜 아파요. 근데 장경인대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 직접 롤링 하시면 안 되고요.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나 이 대퇴근막 장근을 좀 더 열심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한쪽 엉덩이를 대고 체중을 실어주면 둔근을 풀어줄 수 있고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뼈 위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 위험하고요. 한 부위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다음날 도리어 아플 수 있어요. 싹 소리나게 아플 땐 체중이 덜 실릴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러닝하고 온 날, 러닝 쉬는 날에도 리커버리로 꼭 챙겨주시길 바래요. 폼롤러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도구예요. 매일의 일상 루틴으로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두 종류 구입했었는데요. 이렇게 돌기가 없는 타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좀 단단한 타입으로 구입했습니다. 혹시 정보가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입했던 링크도 아래 설명글에 남겨둘게요. 사실 초보 때는 달리기만으로도 벅차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날 달리고 싶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회복을 철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근육으로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은 폼롤러 어디 주로 하고 있다, 어디가 제일 아프다 나눠주세요. 함께 나눈 정보들이 더 잘 기억되니까요. 감사합니다.